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블록체인과 경제,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블록체인과 경제 강성호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강성호 KD 회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당국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STO 토큰 증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업계를 비롯해서 금융계라든지 현장 관련 기업에서는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러면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가장 단점인 현실 경제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부분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부분을 동시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벤처나 스타트 업계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형 토큰이 정말 벤처나 스타트 업계에 새로운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로 계시는 우리 배승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또 활동하고 있는 배승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토큰 증권에 가장 관심을 뜨겁게 보이고 있는 증권업계에도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블록체인부의 김태준 프로님 어서 오시죠.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의 김태준 프로라고 합니다. 저희 신한투자증권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금융에 접목한 신사업을 기획하는 부서로서 작년 7월에 블록체인부를 출범하였고요. 현재는 제도화를 예정하고 있는 토큰 증권 관련 이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도 증권사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접점을 열심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 프로님 혹시 신한투자증권에 보면 디지털 자산 말고 다른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는 것도 있나요?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무는 사실 저희 블록체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큰 증권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7월 달부터 토큰 증권을 계기로 해서 관련 부서가 새로 신설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블록체인이 금융업계의 핫한 트렌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뜨거운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어서 이 비상장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거래의 추효연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서울거래 추효연 부대표입니다. 저희 서울거래는 2020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지정을 받아서 비상장 주식 중개를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큰 증권이 제도화되면 저희는 토큰 증권의 전문 유통업자로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추 대표님이 있는 서울거래 비상장이기 때문에 벤처나 스타트업계하고 접점이 가장 많은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많이 있게 아시겠지만 토스라든가 마켓컬리 이런 소위 혁신 기업들이 저희 쪽 고객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토큰 증권에 대한 관심을 많은지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되겠네요. 네, 토큰 증권도 결국은 거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 현장에서 저희가 경험이 꽤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전문가 세 분을 모셨고요.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과연 벤처나 스타트업계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의 가능성이 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준 신한투자증권의 프로님, 우리 김 프로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봤을 때
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보면은 토큰 증권의 시장성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각종 사고라던가 이제 규제 리스크 등이 이제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또 자정하는 흐름이 이제 당분간 나올 것 같고, 그 옆에 다른 축에서는 이제 실물 자산의 유동화나 지금 이제 오늘 주제인 토큰 증권 관련된 이제 시도가 또 한 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일반 투자자한테 이제 연간 투자 한도 제한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가 조각 투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익숙하다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의 미래 고객인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원하는 게 토큰 증권이 딱 맞을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존 금융투자 상품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투자 수단을 원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장의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지만은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상자산에 좀 일정 부분 열광하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라는 이제 영업 현장에서는 미래 고객이 사실 기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보다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른 쪽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쪽에 맞는 상품을 저희도 더 많이 소싱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토큰 증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사업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 고객이 거기 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이네요. 그리고 그 서울거래 그 비상장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추여연 서울거래 부대표님. 네. 그러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벤처나 스타트업, 소위 말하는 비상장 기업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 기업들이 토큰 증권 발행에 왜 어떤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든 채권을 발행하든 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기존 증권 방식에는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던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토큰 증권을 활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조각 투자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유동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상품군에 대해서도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네요. 첫째는 비용 절차, 시간, 단축을 통한 효율성의 부분이고, 그다음 자산 유동화와 같은 새로운 시장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관심이 뜨겁다. 그렇게 효율성이 강화되는 것 플러스 새로운 투자 상품군이 형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그 추현 대표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외국에서도 다수의 이미 그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벤처를 담당하는 배수국 대표님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증권형 토큰을 2013년도부터 증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권형 토큰을 그 증권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뭐 가장 최초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실제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 발행 사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그 미국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예, 네. 그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제도하고 유사한 이제 발행 공시 면제 조항을 이용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발행 공시 이제 의무 면제 조항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이런 조항들은 특히 이제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금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S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벤처 스타트업들이 토큰 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과 같은 그 기초 자산을 가지고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 이제 폴리메스라고 이제 자료 그림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메스에서 만든 이제 퓨전 토큰 프로토콜 ST20을 이제 제공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검증된 그런 참가자들 사이에서 토큰을 구입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한 25억 불 상당의 부동산을 토큰 증권으로 유동화시켜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미국에서도 토큰 증권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있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벤처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동화가 필요한 부동산이나 네. 이제 관련 자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적격 투자자 대상들이지만 그 기준 이상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렇죠. 얼마든지 접근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시장 확장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미국은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이제 증권 제도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법과는 약간 좀 다르게 블록체인 방식으로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을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2007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있는데 시행을 안 했을 뿐이다. 다만 미국은 2013년도부터 증권형 토큰을 증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법률 제도, 그렇죠. 예, 그걸 이용해서 지금 토큰 증권까지도 확장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토큰 증권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예,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배수국 대표님, 그럼 이제 미국 말고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시청자들과 한번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일단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빠르게 이 이제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반, 암호자산 전반에 대해서 규제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신 내용은 이제 토큰 증권 관련된 내용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자본시장법과 네, 유사한 그렇죠. 이제 금융상품거래법 내에 이제 토큰 증권 관련된 이제 어떤 제도들을 완비를 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 제도 안에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스타트업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의 벤처 스타트업의 채권 채권. 쪽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참고 자료 보면은 이제 그 미쓰비시 같은 경우도 실제 발행한 사례가 있죠. 예, 미쓰비시 신탁은행 사례는 이제 부동산 수익 증권을 네. 이제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을 해서 실제로 이제 수백억 단위의 자금을 조달을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은 어떠세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작년에 네. 이제 전자증권 우리나라의 이제 전자증권법과 그렇죠, 유사한 그렇죠. 이제 네. 전자유가증권법이라는 법을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그 안에 이제 전자증권법 그리고 이제 이 토큰 증권과 유사한 이런 분산 증권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지금 이제 주로 스타트업 벤처 스타트업이 이제 사채 등을 네.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지멘스, 지벤스. 예, 네. 채권 발행으로 6천만 유로 네. 규모의 1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 대표님의 얘기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미국의 증권법,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독일도 비슷한 금융상품거래법을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활에다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증권 발행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상당한 그 제도적 안정 정착화 플러스 벤처 스타트업계나 자금 유동화에 활용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평가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제도가 그렇죠.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한 것이고 일본은 발빠르게 새로운 그 기존 법률에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네. 이제 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를 거의 완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2007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서 그 투자계약증권 등등의 제도가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도 시행이 참 늦어지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프로님. 그러면은 이게 그 이런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이미 있는 법에 의해서 조금 내용을 보완 개정해서 지금 그 토큰형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고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미국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의 이제 발행 건수로 봤을 때 2020년 뭐 글로벌에서 이제 약 43%로 가장 이제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제 세계 시장의 43%를 미국이 네. 차지하고 있다. 네, 먼저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가장 빠르게 진입하기는 했는데 아까 이제 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호로 발행하면서 이제 공시를 좀 면제받거나 적격 투자자한테 발행되거나 이런 이제 국내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조각 투자 같은 것과는 좀 흐름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다른 경쟁사들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증권사 중심으로 STO 협회가 출범을 만들어졌죠. 했고 그리고 증권사 간 연합해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또 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좀 섞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제 초저금리 상황이라는 좀 특수성이 좀 가미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이제 약간의 추가 수익률이 더 가능한 이제 부동산이나 대출 같은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몇 년간 이제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토큰 증권 구입이나 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 같은 기존의 뭐 약간 좁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확장성을 이제 가져가려는 이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업계는 저희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아마도 뭐 미국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좀 더 유사해 보이는 이제 일본의 이런 흐름들을 참고해서 아마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저희는 기획하고 있고 다른 곳들도 그럴 것이라고 일본 보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참고점은 일본의 토큰형 증권이네요. 증권형 토큰. 네, 일본에서 업계들이 이제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뭐 어떤 예의주시하고 이유가 있다.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점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계속해서 그 배승옥 대표님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니까 예, 뭐 매일 만나는 분들이 뭐 벤처 스타트업 이런 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은 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 사례를 보면서 한국도 증권형 토큰을 내년 하반기부터 발행한다. 어떻게 관심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뭐 이게 시큰둥 그죠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심이 매우 뜨거우시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이제 주식이나 뭐 등등의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그렇죠. 매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증권을 발행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까다롭잖아요. 예, 조건도 까다로울 뿐더러 또 그거를 이제 어디서 이제 사줄 수 있는 예. 2차 시장이 필요한데 예, 예. 이제 그런 시장도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관심은 뜨겁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 2차 시장 관련해서도 먼저 이제 제도가 완비되어야 또 2차 시장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많지만 아직 좀 관망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그림이 안 보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비상장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그 서울거래 추 부대표님 역시 뭐 만나는 게 우리 그 저 서울거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벤처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현재 뭐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비상장 기업들이 그 토큰형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다. 아니면 빨리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최근에 사실은 그 흐름은 조각 투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각 투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지금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조각 투자 예를 들자면 뭐 한우를 키워서 그 수익을 나눈달지 아니면 미술품을 공동 구매해서 수익을 나눈달지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저상구는 과거 증권으로 발행을 했을 때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어쩌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법상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했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이거는 법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계약 증권이다. 네, 네, 맞습니다. 투자계약 증권도 크게 보면 증권의 한 그렇죠. 갈래인데요. 증권을 사실은 뭐 발행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법상 지켜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사실 그거를 하지 않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6개월 내에 이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올해 5월에 이 5개 업체들이 지금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넣어서 어찌 보면 합법화 절차를 가게 근데 잠깐 됐습니다. 짚고 넘어가죠. 지금 금융위원회가 그 투자계약 증권으로 지금 그 신고 수리해 준 것이 5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아직 토큰 증권형 토큰은 아니고 네. 그냥 투자계약 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에서 신고 수리를 해준 건데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토큰 증권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이 네. 조각 투자가 아직은 블록체인에 올라간 형태의 투자 형태는 아닌데요. 거예요? 아직 아니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 되고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전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소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고유의 번호가 따진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번호가 따진다고 하면 저희 같은 거래업자에 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아마 유통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블록체인에 얹어서 토큰 증권화해서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할 그렇죠, 계획인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벤처나 스타트업 그리고 조각 투자 자산 유동화 쪽에서 이렇게 토큰 증권의 수요가 그 현장에서 보면 많이 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빠르게 좀 후속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신한투자증권의 그 김태준 프로님. 지금 잠깐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언론에 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 거래소에 놓쳤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증권업계가 놓치지 않겠다. 아주 뭐 결기가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권업계가 토큰 증권 이건 우리가 꼭 시장을 잡아야 돼. 이건 뭘까요? 일단 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있는 이제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계좌 관리 기관은 이제 증권사를 비롯한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들에게 이제 토큰 증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주는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상자산 거래소보다는 증권사가 먼저 이제 영위할 수 있는 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주는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 뭐 앞에서도 조금씩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미들맨을 줄인다거나 그렇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뭐 자동화하고 또는 이제 비용 절감 같은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활용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정형적 권리를 이제 증권화해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에 다루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이제 증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구체적으로 신한증권에서는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지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최근까지 POC라고 해서 일종의 테스트 네. 그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테스트 이제 작업. 블록체인이라는 그 원장을 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청약하고 유통하는 것을 수행을 했고, 내부에 있는 이제 IT나 결제 관련 유관 부서들이랑 이제 매주 모여서 스터디를 해서 네. 이 기술이 우리 쪽에 접목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열심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를 이제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이제 또 발행 유통 플랫폼이 이제 있을 텐데, 그 증권사에 있는 기존의 원장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의 계좌 시스템이랑 이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작업을 지금 한참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거쳤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토큰 증권 제도화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 전반의 경험을 뭐 양분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따로따로 경험을 한 셈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증권업계 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앞서 있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나름의 자평을 하고 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뜻이 맞는 이제 증권사들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하거나 이 많죠. 네, 그런 이제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의 이제 목표는 그래도 증권업계 내에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분야를 좀 선도하는 이제 증권사가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 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그 신한투자증권의 김태준 프로님께 질문을 또 추가로 던져보겠습니다. 잠깐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 현재 이미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에 의해서 뮤직하우라든지 한 5건 정도 사업인가를 줬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미국의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 개념 대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 협소하다. 따라서 그 생각보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약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증권업계 같은 경우도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향후 시장성을 보고 검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법적 검토를 했을 텐데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그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 협소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떻게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개별 증권사의 판단보다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투자계약 증권을 정의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기준이랑 이제 미국의 하위 테스트라고 이제 좀 그렇죠. 알려져 있는 그 증권성 판단 기준, 결국 그것도 국내 자본시장법상에 있는 투자계약증권과 결국 동일한 개념인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좀 더 이제 좁은 것 같다라는 이제 관측,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주로 그럼 이제 신한투자증권 법무실에는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은 개별 증권사의 법무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법 해석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네네. 해서, 물론 저는 법 전문가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투자계약증권의 정의가 조금 더 미국보다 범위가 좁다라고 하는 좁다? 게 네, 보통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법적 개념이 협소한 만큼 좀 시장 규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좀 우리 김태준 프로님이 그 증권사에서 계시기 때문에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 되면은 그 테라루나 증권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미 테라루나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고요.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도 테라루나 증권 토큰을 그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지만 아직은 그런 판례가 없어서 상당히 그 결과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태준 프로님, 그럼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토큰 증권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국내 유통 중인 한 600~700개 정도의 코인 토큰 중에서 혹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 있다고 증권업계에서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니야, 새로운 토큰 증권만이 우리 사업 대상이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전반적인 네. 의견이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사실 해주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개별 아니, 뭐, 증권사의 일개 직원이 아니 할 그게 수 있는 아니라 범위는 그 얘기를 듣다 넘어서는데, 보니까 증권업계들이 뭐 나름대로 하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 이제 투자계약증권, 결국 이제 그렇죠, 증권성 그렇죠. 판단 기준에 약간의 협소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국내의 법적 어떤 개념이 다르단 사법적인 말이죠. 그렇죠. 판단에 있어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결국 감독 당국이나 예를 들어 검찰 같은 이제 그런 조직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어떤 토큰은 증권이라고 판단될 테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야라고 예단하기는 사실 아니 좀 그렇게 어렵고요. 보기보다는 네.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 중인 토큰 중에서 증권형 토큰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증권업계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증권업계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시장의 이제 분위기에 따라 그렇죠. 이제 견해는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은 뭐 우리 그 김 프로님 생각이 맞는 거죠. 이건 상당히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서울거래 그 추위연 부대표님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2월달 그 금융당국이 발표한 그 토큰증권 추진계획에 보면 소액 공모를 10억에서 30억, 그리고 좀 규정이 까다로운 소액 공모2는 100억까지 금액을 확대한다.
근데 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토큰인 경우에 위메이드가 시장에 매도 팔아서 챙긴 현금이 한 2,300억 대거든요. 그러면 30억, 100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큰,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요가 많을까? 금액적 제한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계약 증권 개념이 미국보다 협소하다. 그리고 발행 한도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발행 수요가 좀 약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발행 한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행 한도를 기존 10억 그 소액 공모를 30억으로 상향하고 그렇죠. 별도로 소액 공모 2 제도를 만들어서 100억까지 또 한도를 높여주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100억 이상도 그 발행은 가능한데요. 100억 이상 발행을 하려고 하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권 신고서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소액의 경우에는 그런 엄격한 증권 신고서 제도를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에 필요한 그 목돈을 마련해 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감안해서 30억, 100억을 지금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는 이런 그 소액 공모 그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금융위에서 2019년부터 해왔는데 벌써 한 4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30억, 100억이 작아 보이지만 빨리 제도화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투자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더 금액은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이번 그 국회에서는 한번 통과를 시켜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난 1월 달에 그 국회 토론에서 네. 금융당국의 담당 과장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금액을 높이는데 일부에서는 뭐 금액 한도가 낮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중점이기 때문에 해보고 결과를 추이를 보자라는 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그 주 대표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네,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할 핵심이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의 큰 규모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을 하는데요. 이 증권 신고서라는 투자자에 대해서 정보를 뭐 완전히 공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액 공모는 한 뭐 절반 이상으로 공개되는 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각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줄이고 전체적인 규모도 좀 줄여서 차근차근 넓혀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괜찮아 보인다. 네. 그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승욱 대표님. 지난 2월달 그 금융당국이 발표한 그 증권형 토큰 추진 계획에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을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4월 총선까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토큰 증권을 시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실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그 현장에 계신 진짜 뭐 벤처 시장 연구원으로서 대표님으로 보면은 이 늦어질 것 같다는 지적들이 어떻게 좀 평가를 보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계획대로 이제 뭐 상반기까지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내년 4월 총선이니까 맞습니다. 금년 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특수한 현안이 없으면 예. 국회가 쉽게 열리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전자증권법이 개정되려면 네. 사실 이제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네, 예. 의견도 필요한데 실제로 뭐 이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어떤 이제 법무부 의견 교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솔직히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는 토큰 증권 관련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제 관련 업계 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또 그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제도를 잘 참조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뭐 당초 계획대로 또 이제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배승옥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 같은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은 증권법이나 금융상품거래법 또는 전자증권법 등을 개정을 해서 이미 그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늦게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과 여야 정치권에서는 그 계획대로 관련 법들을 개정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승우 대표님, 우리 대표님께서는 보니까 이 토큰 증권을 시행하려고 하면 상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난 2월 달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그 토큰 증권 규율 계획에는 상법 개정은 전혀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상법은 어떤 부분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 한 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될 건 제가 뭐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은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이나 이제 주식이나 이제 주권의 발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에 네. 저희가 이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주 장기적 계획에서는 우리가 상법도 한번 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아니, 잠깐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시죠. 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그 토큰 증권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상법 개정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법 개정만으로도 현재 국내에서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국내 상법은 이제 유체물인 종이로 된 그렇죠. 모든 주권을 유가증권 형태로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전자화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전자적인 형태의 유가증권의 개념을 저희가 상법에 도입을 하면 좀 더 법 안정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좀 더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해외에서도 권리 이전의 문제, 이게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가 어떻게 이전되느냐. 근데 이제 상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이로 된 이 주권을 이제 법률 용어로는 점유를 이전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종이로 된 네. 증권을 이제 타인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전자화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상법에 그게 규정이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자화된 유가증권의 개념을 우리 또 한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장기적인 과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델라웨어 주법에 보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와 같은 방법으로도 권리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끝으로 우리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오신 그 김프로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지금 내년 외국에서는 이미 그 토큰 증권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제도적인 안정성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부터 계획대로
토큰 증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은 가장 급한 게 뭐라고 봅니까?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증권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의 뭐 예를 들어 반기 안에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아하.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볍게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그게 상세한 네.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네.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만으로도 이제 소문보다는 훨씬 더 이제 구체화된 거라서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인 건 맞는데 이제 실제 제도화에 가깝게 또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증권사들이 뭐 감독 당국이나 뭐 금융 당국이나 유관 기관들에 열심히 이제 질의를 해 가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고 어떤 취지인지 어떤 규정을 더 살펴봐야 되는지 열심히 이제 파악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공식화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업화하기에는 역시 리스크가 아직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금융당국에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제화 결국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그러면 있는데 정리를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토큰 증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과 시행령이라든지 후속 행정 시스템을 빨리 매듭지어서 공표를 해달라.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네요. 조속히 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업계 의견을 거기 더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그 증권형 토큰 증권 과연 벤처나 스타트업의 관심은 그리고 시청자들이나 투자들의 관심은 어떤가를 짚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계획대로 증권형 토큰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관련의 후속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